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광고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고는 예술인 것 같이 생각이 되면서 사실은 예술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예술이 아닌 것 같으면서 예술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어떤 목적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보통 이제 영화나 뭐 다른 작품은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데 광고라는 것은 그 보내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정확하게 그 광고를 보는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는 어떤 작품보다도 다른 게 소위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하는 거다 하는 것이 아주 그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나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다. 나는 연출자다.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사실 그 크리에이터 하면은 소위 아이디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물론 뭐 크리에이티브한 거지만은 그 사실 그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에는 거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생활 주변, 우리 공간 속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소재를 이놈하고 엮어보고 저놈하고 엮어봐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소위 그 뭐냐면 연출이라는 말이 더 훨씬 더 저는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선생님이 만드시는 광고는 참 특이해요. 특이하다는 게 무슨 뭐 그림을 이상하게 잡는다, 뭐 특별한 걸 잡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거, 한국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정서를 너무나도 잘 집어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동 보일러 같은 거에 제가 옛날에 보고 참 너무 좋다 이렇게 광고지만 참 좋다 이렇게 느낀 게 노부부가 아유 날씨 참 추워 이러면서 이렇게 애들은 잘 지내나 모르겠다 이러는데 또 자식들은 아유 우리 부모님들 그거는 놔드려야지 정말 그냥 생활을 그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보일러 광고는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 거가 너무 놀랍고 잠깐을 보면서도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선생님이 제일 선생님을 대단하게 보는 이유인데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소위 그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휴먼 스토리는 그 제가 잘 만든다고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휴먼 스토리라고 해서 누구든지 다 그 만들 수 있는 평범한 소재거든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게 휴먼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쉽고 다만 그것을 그 어떻게 해서 그 뭐냐면 각인을 시켜서 그렇지. 인상 깊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 하나의 그 방법이 있다면요.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조주 종심이라는 정확하게 제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산동성에 있는 그 유명한 그 110 몇 살까지 사신 그 스님이세요. 그분이 그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그 도를 깨치려고 중국 전역을 돌아보면서 찾았는데 그 참다움이라는 게 뭔가. 근데 결국은 보니까 좀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똥 누고 오줌 누고 그 다음에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는 거. 이게 이 속에 있더라.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일상생활 속에 참다운 그 깨달음이 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그 인상 깊게 그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보는 거는 보통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들, 살아가는 그 생활 스타일 이런 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가 얻습니다. 근데 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는 저 사람 밥 먹는구나. 저 사람 뭐 그 샤워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 넘기지. 그걸 세심하게 안 본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시장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생활 속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굉장히 그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뭐 그 선생님이 찍으신 그 황태덕장 같은데 네. 저도 그 추운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맞아. 그 북어를 말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누구나 이제 그 스토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강아지가 거기 그 눈밭까지 쫓아와가지고 바르르 떨면서 할머니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예. 동물마저도 말하자면 예. 그 부모에 대한 자기 그런 정을 느끼는데 그걸 보고 자식들이 생각할 때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거의 그 뭐냐 별것 아닌 소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뭐 저 그 맛있는 그 김혜자 씨가 맛있는 요리하면서 그래 이 맛이 할 때 똥개가 그 부엌 그 턱에서 들어오진 못하고 들어오면 부지깽이로 맞으니까 거기서 가서 꽁을 막 흔들어서 혓바닥을 막 내밀고 이제 그런 것이 나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 뭐라자면 그 별것이 아닌 걸로 보이는 소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누구나 다 얘기가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색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거를 정말 플러스 알파로 해주는 소재, 영상 소재가 뭔가를 찾는 것뿐이죠. 예. 온 세계의 모든 사람 다정한 이유 사랑하는 친구되어 함께 살고파 사과나무 화가지 망생이에요. 예. 그죠? 그렇지. 미대 나오셨고. 근데 내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 해서 미대도 다니셨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왜 광고하고 인연을 맺으셨는지 그런 것 좀 쭉 얘기해 주세요.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그 학도곡단 이제 간부가 됐어요. 1학년 대표로. 그래서 맨날 그 저 학도곡단 옛날에는 훈련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좀 그 뛰쳐나와가고 어떻게 하다가 그 선배 담배불을 붙여주다가 이 담배불을 잘못 버려가지고 집을 타버렸어요. 집이. 뭐가 탔어요? 집이요? 예, 시골 농가가 성냥을 빌려준 농가가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태학을 맞고 이제 도시로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말썽쟁이였구나.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 집을 기와집을 지어가지고 또 그 동네에는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누가 우리 집 안 태워주나. 네. 나. 그래서 청주에 와가지고 그 전학이 이제 농업학교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담임선생을 참 잘 맞는데 너는 전학을 오긴 왔지만은 넌 축산학은 관계가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대상을 해가지고 그 이제 대학 때 이제 튄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약학대학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튀었어요. 튀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보니까 이미 그 대학 시험이 다 끝나고 마지막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게 서라벌 예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이제 그 제가 톱을 해가지고 학비를 안 내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이제 아버지 조건이 등록금만 받는 걸로 해서 내가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디자인 그를 했는데 그 찾아다니면서 좀 시원찮은 라벨 같은 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 기업체 찾아가지고 이거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그 확신을 얻은 게 신문에 그 포스타 공모, 뭐 인권 옹호, 뭐 또 뭐 정부의 무슨 뭐 건설이다 무슨 그런 포스타 같은 걸 해서 내기만 하면 당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제 아버지 도움 없이 실컷 술 먹고 생활하고 또 돈 없으면은 또 응모 신분 찾아가지고 응모해서 또 나오면 한 2, 3만 원 또 가작이라도 돼갖고 또 상금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1978년 6월 달에 여기 아마 계신 분 많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통역당 사건이라고. 그게 이제 통역당 사건이 실제로 그 같이 그 멤버들이 원래 그 대학 다닐 때 그 서클 멤버였었어요. 각 대학에 전공 하나씩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 회화 쪽으로는 그 미술 쪽으로는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중요 그 멤버들의 일부 불온한 자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잡지에도 뭐 불온한 기사를 쓰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저는 그 말하자면 그 거기에 멤버에 어느 단체고 보면은 극우가 있고 극자가 있고 중도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극자도 아니고 극우나 중도파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남산에 가서 한 이틀 동안 뒤지게 맞았죠. 그래서 그때 내가 우다 맞으면서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거기 붙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탄진이라는 담배값 디자인을 정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 생각나요, 담배값. 그때 그 현상금이 50만 원이었거든요. 그 선생님 디자인했어요? 네. 그게 지금 50만 원은 지금 한 값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50만 원이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껌껌한 밤에 그때 내가 보니까 과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과장님 데려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과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가 윤석태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탄진이 벌써 나온 거야. 어머머. 그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간부들한테 먼저 처음에 만든 걸 이제 아마 이렇게 테스트 맛보시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놀란 거지. 그러니까 염치불가 확 가서 그걸 갈려줘.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벌써 나왔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 양반이 그걸 테스트를 하려고 날 오라고 그랬던 것 같아.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야 이건 네가 디자인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해봐. 그 설명해봐 그러니까 신났지. 이게 침이 튀어나와서 그건 또 잘하잖아. 전문인데.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의미고 이 윗부분은 백의 민족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밑에 이 금바로색은 고급 이미지. 뭐 이런. 야, 얘 내보내라. 그래서 나온 거야. 그때 그 내가 그 남산에서 걸어 나올 때는 하늘의 별이 그렇게 반짝일 수가 없었어. 모든 게 새롭게 보이더라고. 내가 사실 포기했었거든요 그때. 그때 나오면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프리랜서 같은 거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회사를 들어가겠다는 게 대행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광고. 네, 그래서 광고하고 이제 인연을 맺고 거기서 그 내가 참 운이 좋았던 게 들어가자마자 코카콜라에서 그 코카콜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내가 담당을 했어요. 그때 한국에 코카콜라가 상륙을 했거든. 그래서 얼씨구 좋다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는 그 담당이 그때는 저 홍콩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고 그랬어요. 오고 나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그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는 이런 거에서 어떻게 된 생각하냐? 나는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했더니 이 친구가 사장한테 가지고 미스터 유는 필름 감독을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사장이 한 분들이 저 미스터 유는 저 감독을 좀 한번 해보지. 예?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 와 있는데 나보고 지금 새로운 걸 하라 그러면 나는 필요 없으니까 정 하라고 하면 나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잠잠하더니 한 달인가 있다가 어디 사장님이 부르더니 야 저 미스터 yon 저 김포공항에 가서 피켓 들고 이 사람 좀 데리고 와라 그러더라고. 서양 사람이 부르진 그때 부르진이 참 처음 보였다고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또 꽁무니에다가 화이트 호즈라는 위스키. 그때 나 진짜 위스키를 처음 봤거든. 야 저거 맛있겠다 그랬어. 저녁에 저걸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진짜 저녁에 그 상무님하고 나하고 통역하고 앉아서 그걸 먹었는데 이 사람이 사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미스터 유 설득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온 거야. 그래 와가지고 그 나보고 이제 그 커머셜 필름에 대해서 장점 뭐 이런 걸 설명하는데 내가 알았다 그러다가 술만 내려먹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그럼 하겠다 하고 그런 게 뭐냐면은 그 만약에 미스터 유이 이거를 필름을 만들겠다고 안 그러면은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틀 필름은 일본이나 홍콩에서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펄쩍 그건 안 된다. 너 여기 우리나라 거로 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걸 틀어야지. 여기 프로덕션도 한두 개도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시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미 자기네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미스터 연이 한다면은 뭐 자기가 추천을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일본이나 홍콩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할 수 없이 예. 시작을 한 거야. 예. 그게 이제 40년 동안 만들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